는 사진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웨이보에는 FC-31 시제기의 비행 모습이 담긴 사진 여러 장이 퍼졌습니다. 중국의 한 항공회사는 미국의 F-35와 일치하는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를 시험 비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차세대 선박 탑재 전투기의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는 고도가 올라감에 따라 연료 소모가 많은 애프터버너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영 개발업체인 중국항공산업공사의 로고가 제트기 꼬리에 명확하게 표시됩니다. 이전 버전과 달리 최신 프로토타입은 더 이상 제트기 기수의 대기 속도 측정 장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능동형 전자스캔 어레이 또는 에이사 레이더와 같은 장착된 항공 전자장치로 대체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기는 이전 FC-31의 WS-13 트윈 터보 팬 엔진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엔진은 1970년대 소비에트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며 전투기의 기능과 스텔스 능력 측면에서 한계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FC-31은 중국에서 두 번째로 국내에서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제20은 2012년 첫 비행을 했고 외국 바이어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여수에 출연했습니다. 중국 항공산업공사는 미국 록히드 마틴 F-35와 경쟁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어떤 것도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공군조차 주문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FC-31의 진전은 관련 개발자가 스텔스 전투기의 해군 버전으로 초점을 옮겼음을 시사한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기존의 J-20보다 가볍고 작기 때문에 FC-31은 첨단 발사 시스템을 갖추고 J-20보다 고급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차세대 항공모함에 더욱 적합해질 것입니다. FC-31은 F-35 라이트닝2와 대체로 유사한 사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25톤, 전투 범위는 1200km, 최고 속도는 마하 1.8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에 비해 F-35의 최대 이륙 중량은 27톤에서 32톤, 범위는 최대 2200km, 최고 속도는 마하 1.6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중의 3국이 동아시아 해상 주도권을 놓고 해양 전력 증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차세대 항공모함 탑재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스텔스 전투기의 사진이 공개된 것은 주변국인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중국은 항공모함 도입을 서두르는가 하면 해상 병력을 늘리려는 시도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은 3국 중 해군력 강화와 증강에서 가장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 해군이 항공모함 2척을 동원해 처음으로 해상합동 군사훈련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이번 훈련을 통해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통일 가능성과 남중국해에서의 미국의 도발 저항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이중 항모전단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이번 훈련이 2척의 항공모함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능력과 신은 물론 항공모함에 배치된 전투기 효율성을 높이는 훈련도 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여기고 있으며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거기다 중국은 수십 대의 헬기 탑재가 가능한 강습 상륙함을 선보이면서 미국과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SCMP는 중국 인터넷에 유포된 사진 등을 토대로 중국 해군의 첫 075형 강습 상륙함이 시운전 일정을 마치고 상하이 후동 중화조선소로 복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075형 강습 상륙함은 내년 중 중국 해군에 인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만 톤급인 075형 강습 상륙함은 미국의 와스프급,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승조원은 1208명, 육전대 병력 1673명과 Z-20을 비롯한 헬기 28대를 포함해 30대에서 42대의 함재기와 공기 부양정 4대를 실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 항공모함에 이어 강습 상륙함 확보를 본격화하면서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의 첫 075형 강습 상륙함이 충분한 작전 능력을 갖추고 완전 가동에 돌입하기까지는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중국의 군사 전문가의 평가가 공개되면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겉으로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군사 전문가는 075형 강습 상륙함이 완전한 작전 능력을 갖추기 위해선 10년 정도가 걸릴 수 있다면서 인민해방군의 강습 상륙함 운용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 공격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075형 강습 상륙함이 당분간 역할의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거기다 중국은 아직 075형 강습 상륙함에 탑재될 공격용 헬리콥터의 개발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인민해방군은 공군용 Z-8과 Z-20 무장 헬리콥터를 변형한 해군용 Z-AJ와 Z-20J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수직 이착륙 전투기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075형 강습 상륙함에 탑재할 공격용 무인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올해 4월 두 번째 075형 강습 상륙함을 진수했으며 세 번째 075형 강습 상륙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강습 상륙함은 탑재된 헬리콥터 여러 대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는 대형 비행 갑판을 갖춘 상륙함인데 막상 상륙함을 바다에 띄우더라도 탑재할 수 있는 헬리콥터가 없는 빈 깡통인 셈입니다. 해당 075형 강습 상륙함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분쟁 지역 작전, 특히 대만 공격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중국이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075급 강습 상륙함에는 미국산 UH-60과 유사한 Z-20 중형 수송 헬기가 탑재될 예정이지만 항공모함 운용 경험도 부족한 중국이 30대가 넘는 헬기를 강습 상륙함에서 운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상선을 이용해 헬기가 갑판에 내려앉아 연료와 무장을 보급받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행착오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상륙함 선단과 호위함전과의 연합 기동작전, 상륙함 내 대장비 탑재 방식 등도 단기간 내 습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오스만 투르크, 러시아 등 대륙 국가들은 국가 지도부의 결심으로 단기간 내 전투함을 확보했지만 이를 운용할 숙련된 선원을 확보하고 해전에 적용할 함대 운용 기술을 습득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국도 현대적인 함정을 말 그대로 찍어내고 있지만 운용 기술을 비롯한 스마트 파워 확보까지는 갈 길이 먼 셈입니다. 이 같은 난관에도 중국은 075급보다 큰 076급 강습 상륙함을 만들 계획입니다. 미 해군 와스프급처럼 헬기와 수직 이착륙기를 탑재, 병항모 기능까지 부여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반면 수직 이착륙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의 난이도가 높아 중국이 단기간 내 개발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의 선진적 조선 기술로 볼 때 항모 건조 능력은 충분하다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건조 비용과 향후 운영비를 놓고 봤을 때 한반도 근해에서 경항모의 가성비는 논란거리입니다. 경항모 자체 건조비만 2조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며 함정 운영 비용은 연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한민국군은 최근 차세대 전투기 2차 도입 규모를 당초 계획의 2배로 늘리고 경항공모함에 실을 수직 이착륙형 스텔스 전투기도 들여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거기다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한국형 전투기 KF-XCJ6이 최종 조립에 들어갔는데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부으면서 따라하기 바쁜 중국과는 달리